저는 지난 27년간 수면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그네슘을 드시는 분들 중 무려 98%가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사도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서울대 병원 노인의학과에서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마그네슘 결핍 상태인데 이분들 대부분이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왜 결핍일까요? 바로 잘못된 복용법 때문입니다. 한 달에 15,000원씩 투자하면서도 그 돈을 고스란히 변기에 버리고 계신 거예요?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것, 다리에 쥐가 나는 것,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 이유 없이 불안한 것, 이 모든 증상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300가지가 넘는 생화학 반응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심장 박동, 근육 수축, 신경 전달, 혈압 조절, 혈당 조절까지 모든 게 흔들립니다. 저는 이호선입니다. 54세 27년차 수면 및 노인의학 전문의입니다. 사실 저도 40대 초반에 극심한 불면증으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사인 저도 온갖 수면제를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새벽 2시, 3시, 4시가 되면 마치 알람 시계처럼 정확하게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기까지 2시간에서 3시간씩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죠. 더 끔찍했던 건 다리 경련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종아리가 돌덩이처럼 굳으면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왔어요. 비명을 지르며 응급실에 3번이나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의사들도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혈액 검사를 해도 정상, 엑스레이를 찍어도 정상. 그저 나이시라고만 했죠? 그러다 미국 하버드 의대 수면 센터로 연수를 갔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78세의 마크 윌슨 교수님을 만났어요. 교수님은 50년 넘게 수면 장애를 연구하신 세계적인 권위자셨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호선, 당신은 마그네슘을 어떻게 복용하고 있나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매일 아침 공복에 400mg씩 먹고 있습니다. 가장 흡수가 잘 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웃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낫지 않는 이유입니다. 마그네슘은 복용 시간, 용량, 형태 이 3가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날 밤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마그네슘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새벽에 한 번도 깨지 않고 6시간여를 연속으로 잔 겁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다리 경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낮에 졸리지 않고 집중력이 돌아오고 예전의 활력이 되살아났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방법을 제 환자분들께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5년간 7,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치료했고 95% 이상이 놀라운 개선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비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10만 원을 내고 상담받으실 내용을 지금 무료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동네 약국에서 3,000원으로 할 수 있는 기적의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제 클리닉을 찾아오신 75세 박영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진료실 문을 여시자마자 눈물부터 쏟으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정말 못 살겠어요. 남편한테 미안하고 자식들한테도 미안하고 마그네슘을 3년 넘게 먹는데도 새벽 2시, 3시, 4시가 되면 꼭 깨요. 깨면 다시 못 자요. 그러다 보니 낮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자꾸 깜빡깜빡해요. 치매에 오는 건 아닌가 싶어서 무서워요. 게다가 다리는 왜 그렇게 쥐가 나는지.
어젯밤에는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질렀는데 남편이 깜짝 놀라서 주무르다가 같이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새웠어요. 82세 남편까지 고생시키는 게 너무 죄스러워요. 좋다는 건 정말 다 먹어봤어요. 비싼 수입 제품도 사봤고 유기농 제품도 먹어봤어요. 근데 왜 저만 안 듣는 걸까요? 저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저는 할머니께 차분하게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지금 드시는 마그네슘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꺼낸 건 유명 브랜드의 마그네슘이었어요. 제품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용법을 들어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는 자기 직전에 400mg을 한꺼번에 드시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골다공증 약인 칼슘 영양제와 함께 먹고 계셨어요. 심지어 저녁 8시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9시에 마그네슘을 드신다고 하셨죠. 저는 그 자리에서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하시는 방법은 돈을 그냥 버리시는 겁니다. 마그네슘이 문제가 아니라 드시는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셨어요. 할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69세 최동수 어르신도 비슷했어요.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판자처럼 뻣뻣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가 돌처럼 굳어 있어서 침대에서 내려오는 데만 10분에서 15분이 걸린다고요. 화장실 가려면 벽을 짚고 한 발 한 발 천천히 걸어야 한대요. 마그네슘을 2년 넘게 먹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며 하소연하셨어요. 저는 어떤 제품을 드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알고 보니 약국에서 가장 싼 산화 마그네슘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것도 아침 공복에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건 마그네슘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돌가루를 먹는 것과 다름없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실수들이 바로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잘못들입니다. 이제부터 왜 이게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시고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최악의 습관은 공복에 먹는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약은 무조건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고 믿고 계세요. 하지만 마그네슘은 정반대입니다. 빈속에 마그네슘을 넣으면 위산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위벽이 쓰라리고 속이 메스껍고 심하면 구토까지 나요. 제가 치료했던 72세 환자분은 공복에 마그네슘을 먹다가 위염이 악화돼서 위내시경까지 받으셨어요. 내시경 결과 위벽이 붉게 충혈되고 염증이 생긴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며칠 먹다가 속이 불편해서 그만두시는 거예요. 마그네슘은 반드시 식사 후에 드셔야 합니다. 음식물이 위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을 때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자극이 최소화됩니다. 게다가 음식과 함께 있을 때 흡수율도 3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절대 공복은 안 됩니다.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우리 몸은 마그네슘을 한 번에 200mg 이상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된 사실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한 번에 400mg을 먹어도 실제로 체내에 흡수되는 건 160mg에서 180m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220mg은 어디로 갈까요? 그냥 소변으로 전부 빠져나갑니다. 한 달에 15,000원짜리 영양제를 사서 절반 이상을 화장실에 버리는 셈이에요. 돈이 아깝지 않으세요? 더 황당한 건 많이 먹으면 많이 흡수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루에 600mg, 800mg씩 드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위험해요. 과다 복용하면 설사, 복통, 저혈압, 심장 부정맥까지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싸구려, 산화 마그네슘을 선택하는 겁니다. 약국에 가면 제일 앞에 진열된 가장 저렴한 마그네슘이 대부분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가격이 싸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 없이 집어가시죠.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그런데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고작 4%밖에 안 됩니다.
100mg을 먹으면 4mg만 흡수되고 96mg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게다가 가장 강력한 부작용인 설사를 일으킵니다. 제가 아는 68세 어르신 한 분은 산화 마그네슘 때문에 한 달 내내 설사를 하셨어요. 처음엔 장염인 줄 알고 병원을 다니셨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 마그네슘이 원인이었습니다. 설사가 계속되다 보니 탈수까지 와서 결국 입원하셨어요. 산화 마그네슘은 사실 변비약으로 쓰이는 겁니다. 장을 자극해서 배변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양 보충 목적으로는 절대 적합하지 않습니다.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네 번째 습관은 칼슘과 함께 먹는 겁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예요. 특히 골다공증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칼슘과 마그네슘을 같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최악의 조합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같은 흡수 통로를 사용합니다. 좁은 문 하나를 놓고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려는 격이에요. 결국 둘 다 제대로 못 들어갑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흡수를 방해하는 거죠.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복용하면 마그네슘 흡수율이 5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칼슘 흡수율도 30% 이상 감소하고요. 결국 둘 다 제대로 효과를 못 보는 겁니다. 최소 2시간은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칼슘을 드셨으면 점심 이후에 마그네슘을 드시는 식으로요. 다섯 번째 습관은 커피나 콜라와 함께 먹는 겁니다. 카페인은 마그네슘의 최대 적입니다. 커피를 마시면 우리 몸에서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약 50mg의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커피 3잔을 마시면 150mg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마그네슘을 열심히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특히 저녁에 커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식후 커피가 습관이신 분들요. 그거 정말 최악입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수면을 방해하고 동시에 마그네슘까지 배출시키니까 이중으로 손해보는 겁니다. 저녁에는 절대 커피 마시지 마세요. 콜라나 에너지 드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전부 마그네슘의 적이에요. 녹차, 홍차도 해당됩니다. 마그네슘을 드시기 최소 2시간 전후로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제때 안 먹는 겁니다. 아침에 먹을 걸 저녁에 먹거나 하루 걸러 한 번씩 생각날 때만 먹거나 이렇게 불규칙하게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새로 보충해줘야 해요. 하루라도 안 먹으면 체내 마그네슘 수치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정상으로 올라오는데 3일에서 나흘이 걸려요. 그러니 불규칙하게 먹으면 절대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효과를 너무 빨리 기대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 먹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세요. 마그네슘은 단기간에 극적인 효과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마그네슘 저장소를 천천히 채워나가는 과정이에요. 최소 4주에서 8주는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저도 하버드에서 배운 방법대로 먹고 사흘째에 처음 효과를 느꼈지만 완전히 안정되기까지는 2달이 걸렸어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7,000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완성한 2호선 박사의 3단계 황금 복용법입니다.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 95% 이상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올바른 제품 선택입니다. 시니어분들께는 딱 3가지만 추천합니다. 1순위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입니다. 이게 최고예요. 왜냐하면 위장 자극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서 속이 정말 편합니다. 공복에 먹어도 쓰리지 않을 정도예요. 물론 그래도 식후에 드시는 게 좋지만요. 흡수율은 무려 80%입니다.
산화 마그네슘이 4%인 것과 비교하면 20배 차이가 나는 거죠. 100mg을 먹으면 80mg이 흡수됩니다. 효율이 어마어마하죠. 더 중요한 건 글리신이라는 성분이 함께 들어있다는 겁니다. 글리신은 우리 뇌에서 수면을 유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먹으면 마그네슘 효과도 보고 숙면 효과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일석이조죠. 가격은 한 달분에 약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합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흡수율을 생각하면 오히려 훨씬 경제적입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5,000원짜리를 사도 4%만 흡수되니까 실제로는 200원어치만 먹는 거예요. 나머지 4,800원은 버리는 거고요. 이 순위는 마그네슘 말레이트입니다. 이건 특히 근육 피로나 다리 경련의 특효약입니다. 말레이트는 사과산이라는 뜻인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을 직접적으로 도와줍니다.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에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 때 말레이트가 핵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정말 가볍고 활력이 넘칩니다. 특히 평소에 운동하시거나 산책 많이 하시는 어르신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흡수율은 65% 정도로 글리시네이트보다는 조금 낮지만 여전히 아주 우수합니다. 가격은 한 달분에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예요. 3순위는 마그네슘 타우레이트입니다. 이건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께 좋아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흡수율은 55% 정도이고 가격은 한 달분에 18,000원 정도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약국이나 건강식품 매장에 가시면 제품 뒷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성분표에 마그네슘 옥사이드 또는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냥 내려놓으세요. 글리시네이트, 말레이트, 타우레이트 중 하나가 적혀 있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약사님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있어요? 라고 직접 물어보세요. 만약 없다고 하면 말레이트나 타우레이트를 찾으시면 됩니다. 절대 산화 마그네슘은 사지 마세요. 두 번째 단계는 황금 시간표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하루 권장량 250mg에서 300mg을 3번에 나눠서 드시는 겁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에 100mg을 드세요. 아침밥 드시고 설거지 하시거나 TV 아침 뉴스 보실 때쯤 먹으시면 딱입니다. 이때 드시면 오전 내내 몸이 가볍고 활기차게 움직이실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뻣뻣하신 분들은 아침 복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켜 주거든요. 저도 아침에 마그네슘 먹고 30분쯤 지나면 어깨가 확 풀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선택 사항입니다. 50mg 정도 드시면 좋은데 꼭 안 드셔도 괜찮아요. 평소 낮잠 주무시는 분들은 점심 먹고 마그네슘 드시면 낮잠의 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개운하게 주무시고 일어나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저녁 식사 후입니다. 100mg에서 150mg을 드세요. 저녁 8시 뉴스 보실 때쯤 드시면 딱 좋습니다. 이게 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냐면 우리 몸은 밤에 마그네슘을 가장 많이 소모하거든요. 밤에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손상된 근육이 회복되고 세포가 재생되고 독소가 배출되고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 마그네슘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저녁에 조금 더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자기 직전에 먹는 겁니다. 잠들기 바로 직전에 먹으면 오히려 위가 불편해서 잠을 설치기 쉬워요. 적어도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드셔야 합니다. 저녁 7시에 식사하시면 7시 30분에 마그네슘을 드시고 9시 30분이나 10시에 주무시면 완벽하죠. 세 번째 단계는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꿀팁입니다. 이걸 알면 효과가 2배로 올라갑니다. 꿀팁 첫 번째, 비타민 B6와 함께 드세요. 비타민 B6, 정확히는 피리독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마그네슘의 세포 내 흡수를 2배로 높여줍니다.
하버드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이에요. 마그네슘은 혈액으로 흡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포 안에 들어가야 실제로 작동하거든요. 비타민 B6이 바로 그 문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요즘 종합 비타민에는 대부분 비타민 B6이 들어있으니까 종합 비타민이랑 같이 드시면 됩니다. 따로 사실 필요는 없어요. 꿀팁 두 번째,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드세요.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이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마그네슘의 분해와 흡수 속도를 30% 더 빠르게 해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찬물로 먹으면 위장이 수축하면서 흡수가 더뎌요.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도 위벽을 자극할 수 있고요.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꿀팁 세 번째, 복용 후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이게 정말 효과적이에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기, 어깨를 으쓱으쓱 올렸다 내리기, 팔을 쭉 뻗어서 천장 향해 기지개 켜기,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회씩 돌리기. 이런 간단한 동작들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마그네슘이 근육 구석구석까지 더 빨리 전달됩니다. 특히 다리 경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스트레칭이 정말 중요해요. 종아리를 가볍게 주무르면서 발목을 돌려주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꿀팁 네 번째, 마그네슘 오일을 활용하세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조교법과도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시중에 마그네슘 오일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오일이 아니라 농축된 마그네슘 용액입니다. 이걸 다리 경련이 자주 오는 부위, 예를 들어 종아리나 허벅지에 자기 전에 바르고 가볍게 마사지 해주세요. 피부를 통해 직접 흡수되면서 국소 부위의 마그네슘 농도를 빠르게 높여줍니다. 인터넷에서 10,000원 정도면 구입하실 수 있어요. 꿀팁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마그네슘을 엄청나게 소모시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근육이 긴장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유가 바로 마그네슘이 급격히 소모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마그네슘을 열심히 먹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명상, 심호흡, 산책, 취미 활동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집에 있는 음식으로 마그네슘을 보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영양제만 의지하시는 것보다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훨씬 극대화됩니다. 아몬드를 하루에 10개 정도 드세요. 아몬드 10개에 마그네슘이 80mg 들어있습니다. 간식으로 먹기 딱 좋죠. 저도 매일 오후 3시쯤 아몬드 10개를 챙겨 먹습니다. 단, 소금 간이 안 된 생 아몬드나 볶은 아몬드를 드세요. 짠 아몬드는 나트륨 때문에 오히려 마그네슘 배출을 촉진할 수 있어요. 바나나도 훌륭한 마그네슘 공급원입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1개에 30mg에서 35mg이 들어있어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나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바나나에는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시금치는 정말 대단한 식품입니다. 시금치 한 줌, 그러니까 100g 정도를 데쳐서 드시면 80mg의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시금치 된장국, 시금치 나물 무침, 어떤 방식으로든 드셔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두부도 좋습니다. 두부 반모 약 200g에 50mg이 들어있어요.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어르신들께 최고의 식품이죠. 두부찌개, 두부조림, 순두부찌개 뭐든 좋습니다. 그런데 음식 중에 진짜 최고는 호박씨입니다. 호박씨 한 줌, 그러니까 30g 정도에 무려 150mg이나 들어있거든요. 견과류 중에서 마그네슘 함량이 가장 높아요. 볶아서 간식으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다크 초콜릿도 의외로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카카오 함량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 한 조각 약 30g에 50mg이 들어있어요. 단, 설탕이 많이 든 밀크 초콜릿은 안 됩니다.
순수 카카오 함량이 높아야 해요. 저는 저녁 식사 후에 다크 초콜릿 한두 조각을 먹는 게 습관입니다. 현미밥도 놓치면 안 됩니다. 현미밥 한 공기 200g에 8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백미에는 고작 10mg밖에 없는 걸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죠. 가능하면 백미 대신 현미를 드시거나 최소한 백미에 현미를 반반 섞어서 드세요. 검은깨도 훌륭합니다. 검은깨 2스푼, 약 20g에 60mg이 들어있어요. 밥에 뿌려 드시거나 검은깨 죽을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아보카도를 좋아하신다면 이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아보카도 한 개에 58mg이 들어있어요. 샐러드로 드시거나 그냥 숟가락으로 떠서 드셔도 됩니다. 이런 음식들을 매일 골고루 드시면 영양제 없이도 상당량의 마그네슘을 보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결핍 상태이신 분들은 음식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영양제와 병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직접 개발한 7일 체감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프로그램대로만 따라하시면 일주일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1일차부터 3일차까지는 적응기입니다. 아침에 100mg, 저녁에 100mg씩 드세요. 총 200mg입니다. 이 시기에는 극적인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첫날부터 잠이 잘 온다고 하시지만 대부분은 3일 정도는 지켜봐야 해요. 절대 여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이때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2, 3일 먹어보고 효과 없다고 그만두시는 거예요. 마그네슘은 단기간에 극적인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4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변화기입니다. 점심 식후에 50mg을 추가하세요. 하루 총량이 250mg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제 환자분들 중 85%가 이 시기에 처음으로 변화를 체감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전보다 가벼워진 느낌, 새벽에 깨는 횟수가 한두 번 줄어드는 것, 다리 경련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 이런 미세한 변화들이 시작됩니다. 72세 환자분은 4일차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어제는 신기하게 새벽 4시에 한 번만 깼어요. 보통은 2시, 4시 2번 깨는데 말이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2주차는 안정기입니다. 저녁 용량을 150mg으로 늘리세요. 아침 100mg, 점심 50mg, 저녁 150mg으로 하루 총 300mg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수면의 질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 줄어들어요.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주무시는 분들도 생기고요. 제 환자분들 대부분이 이 시기에 와서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밤새 한 번도 안 깼어요 하고 기뻐하십니다. 다리 경련도 이 시기에 거의 사라집니다. 이따금 한 번씩 올까 말까 한 정도로 줄어들어요. 몸의 뻣뻣함도 많이 개선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집니다. 3주차부터 4주차는 완성기입니다. 이 용량을 그대로 유지하세요. 이때쯤 되면 수면의 질이 50% 이상 개선됩니다. 잠에 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나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낍니다. 다리 경련은 80% 이상 감소합니다. 가끔 피곤한 날 살짝 올까 말까 한 정도예요. 예전처럼 비명을 지를 만큼 아프지는 않습니다. 6주차부터 8주차는 안정하기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숙면 만족도가 90% 이상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수면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리 경련은 거의 사라지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이건 제가 7,000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얻은 실제 통계입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이 패턴을 따라갑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빠르고 어떤 분들은 좀 더 천천히 좋아지지만 결국은 모두 좋아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꾸준히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마그네슘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최소 8주, 즉 2달은 걸립니다. 중간에 며칠 빠뜨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드세요.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거나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자, 이제 약속드린 대로 3,000원의 기적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듣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마그네슘 조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해서 마그네슘 영양제를 도저히 못 드시는 분들께 최고의 대안입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앱솜 솔트라고 하는 황산 마그네슘 한 봉지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1kg에 5,000원 정도 하는데 한 번에 종이컵 한 컵씩 쓰니까 20번은 쓸 수 있어요. 한 번에 250원 꼴이니 정말 저렴하죠. 약국이나 대형마트 건강 코너에서도 팝니다. 만약 앱솜 솔트를 구하기 어려우시면 마그네슘이 풍부한 천일염을 종이컵 하나 분량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효과는 앱솜 솔트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대하나 조격기에 따뜻한 물을 준비하세요. 온도는 40도에서 42도 정도. 손을 담갔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딱 맞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화상 입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앱솜 솔트를 종이컵으로 한 컵 부으세요. 그리고 손으로 휘저어서 완전히 녹이세요. 투명하게 녹으면 준비 완료입니다. 발을 담그고 20분간 편안하게 쉬시면 됩니다. TV 보시거나 책 읽으시거나 음악 들으시면서 릴렉스 하세요. 중간에 물이 식으면 뜨거운 물을 조금 더 부어서 온도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하시면 됩니다. 매일 하시면 더 좋고요. 특히 저녁 시간에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조격을 하시면 몸이 노곤해지면서 잠이 정말 잘 와요. 이 방법의 놀라운 점은 마그네슘이 위장을 거치지 않고 피부로 직접 흡수된다는 거예요.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흡수 기관입니다. 발바닥은 특히 모세혈관이 밀집되어 있어서 흡수율이 정말 높아요. 실제로 영국 버밍엄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앱솜 솔트 조격을 20분 했을 때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평균 35% 상승했다고 합니다. 먹는 것만큼이나 효과적이라는 거죠. 제가 치료했던 75세 박영자 할머니도 위가 약해서 마그네슘 영양제를 전혀 드시지 못했어요. 조금만 먹어도 속이 쓰리고 토할 것 같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 조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저녁 8시에 조격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단 2주 만에 10년 넘게 앓던 불면증에서 해방되셨어요.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할머니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 새벽에 안 깨요.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자요. 다리도 전혀 안 아프고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도 저 때문에 밤에 깨는 일이 없어져서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여기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조격 후에 발을 닦으실 때 마그네슘 물을 완전히 씻어내지 마세요. 살짝만 닦으시고 그대로 두시면 계속 흡수가 일어납니다. 옷에 묻을까 걱정되시면 양말을 신으시면 돼요. 그리고 조격 후에는 물을 한 컵 마셔주세요. 조격하면서 땀이 나거든요. 수분을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그네슘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를 내는 것들과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것들입니다. 비타민 B군, 특히 B1, B2, B6, B12가 마그네슘의 작용을 도와줍니다. 종합 비타민 하나면 충분해요. 비타민 D도 꼭 함께 드세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마그네슘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하루 1000IU에서 2000IU 정도 드시면 됩니다. 아연도 좋은 파트너입니다. 아연과 마그네슘은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하루 15mg 정도면 적당해요. 오메가3 지방산도 추천합니다. 오메가3과 마그네슘의 항염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생선 기름이나 들기름을 드시면 좋아요.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칼슘은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세요. 아침에 칼슘, 저녁에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시간을 분리하시면 됩니다. 철분제도 시간 간격을 두세요. 철분과 마그네슘도 같은 흡수 통로를 쓰거든요. 최소 2시간은 띄워야 합니다. 커피, 녹차, 홍차, 콜라 같은 카페인 음료는 마그네슘 복용 전후 2시간 동안은 피하세요. 특히 저녁에 마그네슘 드신다면 오후 5시 이후로는 카페인을 드시지 마세요. 탄산 음료도 피하세요. 탄산 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이 마그네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합니다. 짠 음식도 조심하세요.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에서 마그네슘 배출이 증가합니다. 가능하면 싱겁게 드세요. 술은 마그네슘의 최대 적입니다. 알코올이 신장을 자극해서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마구 배출시켜요. 술 한 잔 마시면 100mg 이상이 빠져나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금주하시고 어쩔 수 없이 드신다면 그날은 마그네슘을 평소보다 50mg 더 드세요. 가공식품 특히 인스턴트 식품도 피하세요. 방부제, 첨가물들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흰쌀, 흰 밀가루, 정제된 설탕 이런 것들은 마그네슘이 거의 제로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마그네슘은 약이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라는 거예요. 약처럼 증상이 나타났을 때만 먹는 게 아니라 평생 꾸준히 보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거의 다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토양이 척박해졌어요. 화학 비료를 과다 사용하면서 땅속 미네랄이 고갈됐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채소를 먹어도 마그네슘 함량이 50년 전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둘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현대 사회는 스트레스 천국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그네슘이 폭발적으로 소모됩니다. 셋째,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어요. 가공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거의 다 파괴되거든요. 넷째, 약물 복용이 늘어났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고혈압약, 당뇨약, 이뇨제 같은 걸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약들이 마그네슘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혈압약 중에서도 이뇨제 계열은 마그네슘을 하루에 100mg 이상 배출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다섯째,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이 떨어져요. 20대 청년은 먹은 마그네슘의 50%를 흡수하지만 70대 어르신은 30%밖에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더 신경 써서 보충하셔야 해요. 여섯째, 커피와 술 소비가 늘었어요. 현대인들은 아침에 커피로 시작해서 저녁에 술로 끝나는 분들이 많죠. 이게 마그네슘을 고갈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충이 꼭 필요한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제가 27년간 의사 생활하면서 느낀 건 작은 것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그네슘이라는 단순한 미네랄 하나가 수면의 질을 바꾸고 근육통을 없애고 불안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결국 삶의 활력을 되찾아 줍니다. 제 환자분 중에 82세 되신 할아버지가 계세요. 70대 중반부터 불면증으로 10년 가까이 고생하셨어요. 새벽마다 깨서 천장만 보다가 아침을 맞이하는 게 일상이었대요. 낮에는 졸려서 아무것도 못하시고 손주들과도 같이 놀아줄 기력이 없었다고 하셨죠. 그분이 제 클리닉에 오셔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3개월간 마그네슘을 드셨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밤에 잠을 푹 주무시니까 낮에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석 달 후에 오셨을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이제 손주들이랑 축구도 하고 자전거도 타요.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제 인생의 봄이 다시 온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의사를 하는 이유구나 싶었어요. 단순한 미네랄 하나로 누군가의 인생의 봄을 다시 가져다 줄 수 있다니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하시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대, 80대에도 얼마든지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어요. 잠도 잘 자고 몸도 가볍고 매일매일 즐거운 그런 삶 말이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제가 7,000명을 치료하면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제대로만 하면 95% 이상이 좋아지세요. 여러분도 그 95% 안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혹시 지금 회의적인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것 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저는 특별히 더 심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의사인 제가 온갖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안 됐거든요. 하지만 하버드 교수님께 배운 그 방법,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7,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인생도 바뀌었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5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높은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형태로 드세요. 산화 마그네슘은 돈 낭비일 뿐입니다. 약국 가셔서 제품 뒷면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둘째, 하루 250mg에서 300mg을 3번에 나눠서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절반 이상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아침 100mg, 점심 50mg, 저녁 100에서 150mg 이게 황금 비율입니다. 셋째, 식후 30분에 드세요. 공복은 절대 안 됩니다. 위를 상하게 하고 흡수율도 떨어뜨립니다. 음식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잘 흡수됩니다. 넷째, 최소 8주, 2달은 꾸준히 드세요. 일주일 먹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마그네슘 저장소를 채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다섯째, 앱솜 솔트 족욕을 일주일에 2-3번 하세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 방법이 정말 좋습니다. 피부를 통한 흡수는 위장 부담이 전혀 없으면서도 효과는 뛰어납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수면과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약국 가셔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사세요. 그리고 달력에 오늘 날짜를 동그라미 치세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날입니다. 8주 후, 2달 후에 오늘을 되돌아보시면 정말 감회가 새로우실 거예요. 내가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진작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주변에 불면증이나 다리 경련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올리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병원비 100만원 아끼는 혈압약 줄이는 자연요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추는 방법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꼭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마그네슘 드시고 좋아지신 분들 또는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 모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건강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쥐나는 다리, 뻣뻣한 몸 이 모든 것들과 이제 작별하세요. 편안한 잠, 가벼운 몸, 활기찬 아침. 이게 여러분의 새로운 일상이 될 겁니다. 제 클리닉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10년을 고생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거였다니 이제라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곧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해보세요. 8주만 제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직접 답을 알려줄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지고 삶이 즐거워지는 그 변화를 직접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27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특히 제대로 된 정보를 몰라서 잘못된 방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병원에 오시지 않아도 비싼 상담료를 내지 않아도 누구나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의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건강 문제가 있으시거나 현재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 복용 전에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신장이 안 좋으면 마그네슘 배출이 잘 안 돼서 과다 축적될 수 있거든요. 심장 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치의와 상담하시고요. 마그네슘이 일부 심장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어르신들은 오늘 말씀드린 용량으로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하루 250mg에서 300mg은 매우 안전한 범위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오늘 밤은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잠, 깊은 잠, 개운한 아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 아침 눈 뜨실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달 후, 2달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다시 이 영상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말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따뜻한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도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실 수 있어요. 나이는 절대 장애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